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 위에 커다란 바위 하나가 얹혀 있는 것처럼 묵직한 기분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분명 잠은 푹 잔 것 같은데 머릿속은 마치 뿌연 안개가 낀 것처럼 답답하고 방금 내가 뭘 하려 했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아 당황했던 경험이 한두 번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나이 탓이겠지 하며 넘기셨겠지만 사실 이건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아주 긴박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74세 박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소 아주 꼼꼼하셨던 박 어르신은 얼마 전부터 자꾸만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고 사람 이름이 입가에서만 맴돌아 큰 충격을 받으셨답니다. 혹시 치매가 아닐까 겁이 나서 대학병원에서 비싼 돈을 들여 뇌 정밀 검사까지 받으셨죠. 그런데 결과는 놀랍게도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저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푹 쉬라는 말만 되풀이했죠. 하지만 박 어르신은 여전히 머리가 맑지 않았습니다. 오후만 되면 정신이 멍해지고 텔레비전을 봐도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박 어르신은 제게 마치 머릿속에 시커먼 찌꺼기가 가득 차서 더 이상 아무것도 들어갈 틈이 없는 것 같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박 어르신처럼 검사 결과는 괜찮다는데 몸은 예전 같지 않아 답답했던 적 있으시죠? 이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2022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뇌졸중 환자가 한 해에만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10만 명당 발생률이 1,500명이 넘을 정도로 매우 위험한 수준이죠. 더 무서운 건 뇌졸중이 발생하고 1년 안에 돌아가시는 분이 10명 중 3명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 머릿속에는 낮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남은 찌꺼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아주 정교한 배수로가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뇌 안의 청소 담당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배수로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막히게 되면 뇌세포 사이에 독성 물질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마치 집안의 배수구가 막혀 온갖 오물이 역류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노폐물들이 제때 빠져나가지 못하고 뇌에 머무르면 결국 소중한 뇌세포를 파괴하고 치매라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이 배수로가 완전히 막혀 병이 생기기 전까지는 별다른 해결책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분을 진료하며 깨달았습니다. 우리 몸에 숨겨진 특정 부위들을 적절히 자극하기만 해도 이 꽉 막힌 뇌 배수로를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병원 문턱을 넘지 않고도 집에서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뇌 청소 비법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하루 딱 5분만 투자해서 뇌의 배수로를 활짝 여는 5가지 핵심 마사지법은 물론이고 잠자는 자세 하나만 바꿔도 뇌 속 독소를 씻어낼 수 있는 과학적인 원리까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74세 박 어르신도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뒤로는 머리가 씻은 듯이 맑아지고 기억력도 예전처럼 돌아왔다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희망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뇌를 맑게 해줄 비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몸 어디를 만져야 머릿속 안개가 걷히고 기억력이 살아날까요? 그 첫 번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머리 양옆에 위치한 관자놀이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손가락을 관자놀이에 대보시겠습니까? 눈 옆에 움푹 들어간 이곳을 측두근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음식을 씹거나 스트레스를 받아 어금니를 꽉 깨물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근육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왜 뇌 건강과 직결될까요? 바로 이 근육 바로 아래로 뇌 안쪽 깊숙한 곳까지 영양분을 실어 나르는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마당에 물을 뿌리는데 호수 중간이 발에 꽉 눌려 있으면 물줄기가 가늘어지죠. 우리 뇌도 똑같습니다. 측두근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혈관을 압박하게 되고 결국 뇌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뇌는 산소와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금방 지치고 자꾸만 깜빡깜빡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편두통이나 어지럼증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매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지와 중지 그리고 약지 세 손가락을 모아서 관자놀이에 대고 아주 천천히 원을 그리며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10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턱관절도 함께 움직여주면 효과가 배가 되는데요. 입을 아 하고 천천히 벌렸다가 다무는 동작을 5번 정도 병행해 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머리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부위는 목 옆에 길게 뻗어 있는 굵은 근육인 흉쇄 유돌근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옆으로 살짝 돌려보시면 귀 뒤에서부터 쇄골까지 대각선으로 튀어나오는 아주 굵은 줄기 같은 근육이 보이실 겁니다. 이 근육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뇌로 올라가는 전체 혈액의 무려 80%를 담당하는 경동맥이라는 거대한 고속도로가 바로 이 근육 바로 밑에 숨어 있습니다. 80%라니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거나 스마트폰을 자주 보게 되면 이 근육이 고무줄처럼 팽팽하게 당겨지며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 있는 경동맥 고속도로를 꽉 조이게 됩니다. 뇌로 가야 할 피의 80%가 길목에서 막혀버리니 뇌세포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산소가 부족해진 뇌는 비명을 지르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극심한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입니다. 심하면 뇌압이 올라가면서 머리 전체가 울리는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죠.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곳은 절대로 세게 누르지 마십시오. 혈압을 조절하는 센서가 근처에 있어서 강하게 압박하면 갑자기 혈압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지와 검지로 이 굵은 근육을 살짝 꼬집듯이 잡고 귀 밑에서부터 아래로 천천히 훑어내려 주세요. 한쪽에 5번씩만 아주 부드럽게 아기 피부 만지듯이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챙겨야 할 곳은 목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사각근이라는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입니다.
이 근육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몸의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 아주 좁은 골목길과 같습니다. 특히 팔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이곳을 통과하는데요. 사각근이 뭉치면 손이 저리거나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뇌 건강 측면에서 더 중요한 사실은 이 근육이 뇌 척수액이라는 뇌의 청소용 생명수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는다는 점입니다. 뇌 척수액은 뇌 속의 쓰레기를 싣고 나가는 하수도물과 같은데 사각근이 굳으면 이 하수도가 꽉 막혀버리는 것이죠. 스트레칭 방법은 이렇습니다. 의자에 바르게 앉아 오른손으로 의자 옆면을 꽉 잡으세요. 그 상태에서 고개를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줍니다. 오른쪽 목 옆 라인이 기분 좋게 쭉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면서 10초 동안 멈춰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루 3번만 반복해 보세요. 뇌의 하수구가 뻥 뚫리면서 머릿속이 맑은 물로 가득 차는 기분을 느끼실 겁니다. 오늘 배운 이 3가지 방법만으로도 여러분의 뇌 혈류는 이전보다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주변에 평소 머리가 무겁다고 하시는 분들이나 손발이 저리다는 친구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지금 바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소중한 사람의 뇌 건강을 지키는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앞서 우리 뇌로 가는 혈관의 입구를 시원하게 뚫어주었다면 이제는 머릿속에 쌓인 쓰레기를 씻어낼 물을 틀고 환풍기를 강하게 돌려줄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2가지 방법은 뇌의 배수로를 완전히 개방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귀 마사지는 전 세계 의학계가 주목하고 있는 아주 놀라운 비결이니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번째로 우리가 정복해야 할 곳은 뒷머리와 목이 만나는 경계 지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뒷머리 중앙에서 양옆으로 손을 옮겨보세요. 머리뼈가 끝나고 목 근육이 시작되는 오목한 공간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곳을 후두하근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곳을 뇌의 환풍기라고 부릅니다. 아주 작은 근육들이 모여 있지만 우리 머리의 미세한 균형을 잡는 아주 중요한 조절장치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고개를 푹 숙이고 생활하면 이 환풍기가 먼지에 막힌 것처럼 꽉 굳어버립니다. 환풍기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눈이 굉장히 피로해집니다. 이 근육들이 눈을 조절하는 신경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눈이 침침하고 자꾸 비비게 된다면 눈 자체의 문제보다 이 뒷머리 근육이 뭉쳤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이곳을 지나는 혈관이 눌리면 뒷머리부터 시작해 머리 전체가 쪼이는 듯한 긴장성 두통이 발생하고 어지럼증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마사지 방법은 매우 명쾌합니다. 양손 엄지손가락을 오목한 곳에 대고 머리뼈를 위로 밀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5초 동안 꾹 눌러주세요. 중앙에서 귀 방향으로 이동하며 5군데 정도를 반복해서 자극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조금 아픈 느낌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뭉친 근육이 풀리면서 막혔던 혈류가 뇌 뒤쪽으로 시원하게 쏟아져 들어가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주인공이자 가장 핵심인 5번째 비결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귀를 자극해서 뇌 청소 스위치를 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미주신경이라는 아주 특별한 신경이 있습니다. 뇌에서 시작해 오장육부까지 연결되어 우리 몸을 이완시키고 휴식하게 만드는 부교감 신경의 핵심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귀의 안쪽 공간인 이갑계라는 부위는
미주신경이 우리 몸 밖으로 유일하게 고개를 내밀고 있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 귀만 잘 만져줘도 우리 뇌의 휴식 모드 스위치를 직접 누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해외 유명 병원에서는 기계를 몸에 심어 이 신경을 자극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면 충분하거든요. 귀를 위로 당기고 옆으로 늘리고 아래로 잡아당기는 동작을 각각 5번씩 해주세요. 그 다음 귀 전체를 손바닥으로 감싸고 앞뒤로 부드럽게 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귀구멍 바로 앞에 작은 돌기를 안쪽으로 꾹꾹 눌러주면 끝입니다. 잠들기 전 2분만 투자해보세요. 뇌가 비로소 깊은 휴식에 들어가며 청소 준비를 마칠 것입니다. 그런데 마사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잠자는 자세가 잘못되었다면 도루묵입니다. 오늘부터는 무조건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것이 뇌 속 독소를 씻어내는 기적의 수면법입니다. 우리 뇌의 구조상 왼쪽으로 누웠을 때 중력의 영향을 받아 뇌 척수액이 가장 원활하게 흐르게 됩니다. 마치 비탈길에 물을 뿌려야 쓰레기가 잘 씻겨 내려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때 치매의 원인이 되는 나쁜 단백질들이 뇌 밖으로 가장 활발하게 빠져나갑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시겠지만 다리 사이에 베개를 하나 끼우시면 훨씬 편안하게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더해 일주일에 딱 3번 가벼운 걷기를 곁들여 보세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뇌를 긴장시킵니다. 옆 사람과 기분 좋게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인 존투 운동이 자율신경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처방전입니다. 3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뇌 혈류가 개선되고 뇌의 배수로는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 30분일까요? 우리 뇌가 본격적으로 노폐물을 씻어내기 위해 혈액순환의 리듬을 타는 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이 바로 30분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빠르게 뛰면 우리 몸은 위급 상황으로 인식해서 청소보다는 생존에 에너지를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웃으며 걷는 그 속도가 뇌 하수구를 여는 가장 완벽한 속도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 30분은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깨끗하게 물세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유익한 정보였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정확하고 정성 가득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까지 배운 내용들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계시면 안 되겠죠? 아무리 좋은 보약도 먹어야 효과가 있듯이 이 방법들도 내 생활 속에 쏙 집어넣어야 진짜 내 건강이 됩니다. 제가 74세 박어르신께 직접 짜드렸던 기적의 뇌건강 시간표를 지금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딱 5분만 투자해보세요. 세수하러 가기 전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순서대로 관자놀이를 부드럽게 돌리고 턱을 움직여준 다음 목 옆 근육을 위에서 아래로 가볍게 훑어주세요. 이어서 목 스트레칭으로 긴장을 풀고 뒷머리 급소 부위를 꾹꾹 눌러주는 겁니다. 박어르신은 이 아침 5분 덕분에 오전 내내 머리가 맑고 기운이 넘친다며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밤새 정체되어 있던 뇌 혈액순환이 시원하게 뚫리면서 머릿속 안개가 순식간에 거치는 경험을 여러분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더해 한 가지 비결을 더 드리자면 마사지 전후로 따뜻한 물 한 잔을 꼭 드십시오. 우리 뇌의 노폐물을 씻어내는 청소 시스템은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물은 뇌라는 빨랫감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천연 세제와 같습니다. 마사지로 혈류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고 깨끗한 물로 찌꺼기를 시원하게 흘려보내면 머릿속이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상쾌해질 것입니다. 박어르신도 마사지 후에 물 한 잔을 꼭 챙기셨는데
그게 신의 한 수였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기 직전 딱 2분만 귀를 만져주세요. 귀를 사방으로 당기고 돌려주면 우리 몸은 비로소 휴식 모드로 들어갈 준비를 마칩니다. 그 상태에서 왼쪽으로 누워 주무시는 겁니다. 이때 다리 사이에 베개를 하나 끼워주면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뇌 속 쓰레기 배출을 돕는 최고의 자세가 완성됩니다. 여기에 더해 일주일에 3번 정도는 30분씩 가볍게 동네를 산책해 보세요. 이 단순한 규칙들이 모여 여러분의 뇌를 다시 젊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마사지 강도입니다. 얼마나 세게 눌러야 효과가 있느냐고들 물으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위마다 다릅니다. 관자놀이나 뒷머리는 아프지만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꾹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목 옆에 굵은 근육만큼은 절대로 세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마치 아기 살을 만지듯 아주 부드럽게 쓸어주기만 하세요. 우리 몸의 혈압을 조절하는 아주 예민한 센서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경동맥 근처를 만지는 게 위험하지 않느냐는 걱정도 많이 하십니다. 조심하시는 건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혈관을 직접 압박하는 게 아니라 그 위를 덮고 있는 근육을 달래주는 방식이라 안전합니다. 다만 반드시 한쪽씩 번갈아 가며 하셔야 합니다. 양쪽을 동시에 누르면 뇌로 가는 피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거든요. 혹시라도 마사지 중에 어지럽거나 메스꺼운 기분이 든다면 즉시 멈추고 편안하게 누워서 안정을 취하시면 됩니다. 이미 뇌졸중을 앓으셨거나 혈관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어떨까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한 뒤에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혈관 벽에 찌꺼기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라면 마사지가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귀 마사지나 왼쪽으로 누워 자는 습관, 그리고 가벼운 산책은 대부분의 경우 안전하고 큰 도움이 됩니다. 의사 선생님께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제가 해도 될까요? 하고 여쭤보시면 아마 기쁘게 권해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사지보다 훨씬 중요한 응급 상황 신호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생명과 직결되는 내용이니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한쪽 얼굴에 마비가 와서 입모양이 삐뚤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져 툭 떨어질 때, 그리고 갑자기 발음이 꼬이거나 생전 처음 겪는 극심한 두통이 찾아온다면 마사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즉시 119를 부르고 가장 큰 병원,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건강 수칙들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실 분들은 댓글창에 시작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세요.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쉽지만 함께 마음을 나누면 평생 습관이 됩니다. 댓글을 남기신 다른 분들의 다짐에도 서로 격려의 대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처음 박 어르신이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그 어둡고 답답했던 표정이 아직도 선합니다. 하지만 3개월 뒤 다시 만난 어르신의 얼굴은 마치 맑은 가을 하늘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 안개도 박 어르신처럼 충분히 거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핵심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 드립니다. 첫째, 매일 아침과 저녁에 뇌의 배수로를 여는 5가지 마사지를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둘째, 밤에는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로 뇌 속 노폐물을 깨끗이 씻어내십시오. 셋째, 일주일에 3번은 가볍게 산책하며 뇌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뇌 건강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해질 것입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라 매일매일 쌓아가는 정직한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거창한 계획보다는 오늘 당장 귀 한번 만져주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를 바꾼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원은 병이 생긴 뒤에 찾아가는 곳이지만 진짜 건강은 여러분의 안방과 거실에서 만들어집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린 이 비결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에 작은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깜빡깜빡하는 기억력 때문에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뇌는 여전히 건강해질 준비가 되어 있고 다만 잠시 청소 시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건강 문제로 걱정하고 계신 소중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께도 이 따뜻한 지식을 꼭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해야 우리 사회가 더 밝아집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원 신세 지지 않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더 쉽고 정확한 의학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맑은 아침과 평안한 밤을 위해 저도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